그럼 내 집 마련의 적기는 과연 언제인가? 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으로서 또 올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전략. 이건 돈 받고 해야 되는데요. 흥미로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뭐냐면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제가 전무로 찍어드린 거예요. 강남권. 네, 강남권에. 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볼게요. 근데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16억 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해서 거의 24억 원에 거래가 되죠. 그게 2021년도였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도 말쯤에 이게요, 다시 16억 원으로 떨어져요. 네. 최저가는 15억 8천. 그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 다시 21억까지 올랐고요. 네. 그러다가 최근 다시 1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그래프를 딱 보는 뭔가 순간. 이렇게 변동성이 있어요. 엄청 크죠? 네. 변동성이 크죠? 네. 16억에서 막 2년 만에 네. 24억으로 올랐다가 또 15억까지 떨어졌다. 또 2년 만에 그냥 막 네. 15억 떨어집니다. 이게 주식 차트도 아니고 한국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원인 파악은 좀 더 나중에 해보고 네. 여기서 궁금한 거에 딱 있지 않으세요? 어느 시점에 진입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우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어디 사야 돼? 언제 사야 어디가 돼? 좋아? 그렇죠.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뭐 입지가 어때, 뭐 학군이 어때 이런 뭐 얘기를 초푸마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네네. 전문가분들도 주로 하는데 사실 이거를 그래프를 보는 순간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겁니다. 언제가 중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요, 부동산 좋은 거는요, 어디가 좋은지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강남이 좋은 거 몰라요? 알죠. 알려줘야 돼요, 꼭? 스스로 다 알지? 뭐 GTX에서 뭐 거기가 교통 편리해지는 거 몰라요? 신문에 다 나오는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살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을 저희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로 고민할 때는 어디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훨씬 더 중요한 건 언제를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언제.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희가 조사해 보자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2년 만에 누군가 이 똑같은 집을요. 네. 24억에 사고요. 누군가 16억 원에 샀어요. 누가 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과연 16억에 산 사람은 누구일까? 네. 제가 봤더니 16억은 2023년 6월, 뭐 1년도 안 됐죠? 네. 산 사람을 봤더니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네. 마이클인데요. 또 2021년도 이 집값을 거의 최고점에 산 사람은 제임스예요. 네. 근데 층수도 유사해요. 그러네. 27층과 29층이요. 근데 둘 다 갭 투자를 했습니다. 아, 전세 끼고, 예. 네.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마이클은 투자자였고, 제임스가 실수요자였다면, 네. 봐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근데 똑같이 투자했는데 이렇게 못해요. 근데 가면 속내를 살펴볼게요. 마이클의 16억 원에 샀잖아요. 네. 그때, 이때 전세가 9억 7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럼 내 돈 6억 3천만 원 들어갔죠? 예. 근데 6억 3천만 원 그럼 투자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가격이 10억 9천에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60% 이상 수익률을 냈어요. 만약 지금 판다고 그러면. 그러네요. 물론 뭐 세금을 네. 내야겠지만. 네네. 근데 제임스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갭 투자를 했는데 2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네. 이때 전세가 14억 원이었어요. 네네. 그 투자 금액이 훨씬 높아지는데. 투자 금액이 9억 8천이죠. 네. 근데 심지어 2년 지나서요. 전세가 또 떨어져요. 아이고. 10억 3천만 원 떨어져서요. 무려 3억 7천만 원을 돌려줬어요. 아, 그럼 내 돈이 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내 돈이 현재 기준에서 13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마이클보다 2배 이상 들어갔네요. 똑같은 집을 사는데요. 네.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네요. 충격적이죠. 지금은 여러분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이런 시기인데 지금 어디가 중요합니까? 아니, 그래서 시기를 알죠. 제가 그래서 시기를 알죠. 제가 뭐 화내는 게 아닙니다. 예. 그죠? 엄청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내가 지금 이게 집을 살 시점인가?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욕구가 솟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언제 사야 되냐고 제가 이걸 얘기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어떻게 맞히냐? 어? 아니 근데 누군가 사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를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제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what보다 뭐가 중요하다? when이 중요하다. 언제가. 그럼 언제는 그 또 다른 마음가짐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그러면 마이클과 제임스는 예를 들어서 제임스는 저걸 왜 23억 8천만 원에 샀을까요? 저 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 올라갈 거라고 봤겠죠. 그렇죠. 네. 더 올라갈 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될 거야. 계속 시장은 강해질 거야. 변화가 없을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올랐으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추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마이클은 저 떨어질 때 왜 샀을까요? 어느 정도 바닥일 거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더 큰 마음은요? 더 큰 마음? 떨어지면 오를 거야라는 변화를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오를 거다. 네,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야. 저 때 떨어질 때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산 사람 또 있다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못 사고. 그러니까 시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투자할 때는 네. 관점을 전환하고 네. what보다 when이 중요한 관점의 전환. 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중요하다? 변화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 변곡점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변곡점이라는 것보다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를 거라는 변화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앵커님 비트코인 같은 거 녹화하셨잖아요. 네. 그거 제가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핵심이 뭡니까?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사고. 그렇죠. 오르면 또 조심하고. 팔고. 조심하고. 그렇죠. 네. 이런 변화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자산시장이나 주식을 할 때나 부동산을 할 때나 그걸 코인을 할 때나 굉장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네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전환시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제가 언제 사세요라는 말이 들어와요. 네네. 준비가 되셨어요? 네,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제 받아들일 준비됐어요. 약간 지금 교주님 같아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약간 준비됐습니다. 약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변화를 인정하니까 제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앞으로 쉽게 말해서 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죠. 네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언제 사야 됩니까? 그러면? 언제요? 네. 수요는 줄어든 상황 속에서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사려고 하나요? 그렇죠. 네.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다시. 네네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뭔가 좀 거래가 되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 마련이든 투자로 언제 집을 사야 되냐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 오르고 있는데 수요가 붙어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거래량을 봐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래량이 그냥 증가하면 안 되고 뭐가 동반돼야 된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아야 돼요. 뭔가 이렇게 횡보.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때가 쉽게 말해서 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화 시장이 똑같아요. 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제일 쌀 때냐면, 제일 쌀 때라는 기준은 낮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싼 거예요. 싸다는 게 가격이 낮다는 게 아니고 그 가격부터 올라야 돼요.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냐면 항상 모든 재화는 팔 사람도 많은데 살 사람도 많아질 때가 제일 낮아요. 그러네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올라요. 알겠어요. 그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올해 말이냐, 내년이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뭔가 아파트 가격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계속해서 좀 추이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옵니다. 2025년도에 집값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라고요.
그러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네. 일단 사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니까 후행 지표긴 합니다만 이거를 좀 보면서 추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시장의 변화를 보시면서 보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가격이 예상보다 덜 떨어졌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럼 그러면 그때가 바닥인 거예요. 좀 반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그럼 있었느냐? 네. 있었죠. 과거에 2012년과 13년도가 정확히 그런 시장이었어요. 한국의 집값이 바닥일 때. 그때 샀으면 무조건 2배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요즘에 물량을 좀 내놓는 거군요. 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알고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운 좋게 타이밍이 맞았겠죠. 그렇죠. 그때 운 좋게 그때 결혼하거나, 네네네. 그때 이사하거나, 네. 그때 뭐 어쨌든 내가 살던 집이 팔리거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건 운이었고 우리는 네. 이제 알았으니까. 네. 우리는 이제 실력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회를 기다리셔도 좋겠다.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네. 기회를 잡아야 네. 된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